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셔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츠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디테일이 많아요. 실루엣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보니까 셔츠를 잘 그리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아이템부터는 정말 모든 도식화를 수월하게 그려나가거든요. 그만큼 셔츠가 이제 도식화 실력의 변환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는 셔츠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와서 완벽하게 도식화를 완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사진을 먼저 보면 오늘 그리는 셔츠는 완전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기장감이 짧은 오버사이즈 셔츠라고 보면 됩니다. 입었을 땐 이런 핏이고 그 다음에 소매도 긴 소매.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죠. 카라도 기본 카라 버튼도 있고 앞에 플라켓 주머니도 있고 어깨선은 다운되어 있고 뒤에도 커프스에 턱도 있고 소매 플라켓, 요크선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가져오고 코맨드 R 켜서 컨트롤 R 켜서 줄자를 띄워놨죠. 왼쪽에 있는 줄자 드래그해서 사진의 중심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연목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카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카라 위쪽으로 이쯤에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내려서 뒷목점을 그려주고 당연히 Shift 눌러서 핸들과 중심선이 직각이 되게 해주셔야겠죠? 선 색상은 검정색, 백 두께는 1.5포인트를 해주세요. 이 점의 위치가 사람마다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내려서 그려도 되고 올려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은 내려서 그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블레이저 그릴 때 올려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렸으면 다시 이제 연목점으로 돌아와서 카라를 그려야겠죠? 카라 그냥 일자로 내려와도 되긴 하지만 나는 실루엣 쪽으로 신경 쓰고 싶어요 하면은 살짝 곡선을 넣어서 안쪽으로 잘록한 느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라가 몸판 위로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슬랙스에 카브라 그렸을 때 뭔가 한 겹이 더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었죠. 카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어깨선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번 계단으로 찍고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면 이상하다 했었죠? 진짜 살짝만 내려오고 어깨선 우리 뭐라 했었죠? 너무 이 사진이랑 똑같이 찍고 늘리면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인다 했죠? 항상 사진보다 조금 더 드롭된 위치에다가 찍고 늘려주세요. 핸들의 방향이 앞으로 내가 갈 선의 방향, 척도가 되는 거라 했었고 그 다음에 소매가 일단 얘는 몸판도 통이 되게 넓고 소매통도 넓은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자로 차렷 자세처럼 이렇게 내려가면은 뭔가 사진처럼 소매 부리랑 몸판이랑 겹쳐져 있는 것처럼 도식화가 그려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었죠? 소매 부리랑 몸판 밑단이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는 게 좋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박시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너무 차렷 자세보다는 소매를 벌리고 있는 A라인 형태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더 소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에는 커프스가 생겼는데 커프스 위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커프스 위에 턱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턱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턱의 개수에 따라서 소매의 볼륨감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는 셔츠는 턱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볼륨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너무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턱 부분에 의해 생기는 볼륨을 약간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찍고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프스 자리를 잡아줘요.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점이 꼭 필요한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매 부리는 아래로 동그랗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프스 올라가고 안쪽에도 약간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볼륨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몸통을 시프트 눌러서 그냥 일자로 내려와 주세요, 일단. 요만큼. 얘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겨드랑이로 향해 있지 않아도 돼. 이러면 꼭 반전하지 않아도 지금 딱 봐도 되게 이상하죠? 소매부리는 완전 넓은데 여기 아무는 되게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되어 있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밑단은 보니까 앞판이랑 뒷판 기장이 다르죠. 앞판은 이제 약간 굴린 형태인 거고 뒷판은 가운데로 약간 더 둥글게 굴린 형태예요. 우리 항상 아웃라인은 뒷판까지 생각해서 그리는 걸 했었죠. 그래서 뒷판을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아웃라인으로 완성을 해줄게요. 됐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실루엣을 반사해서 내가 그린 실루엣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야겠죠. 수정할 게 엄청 많아 보여요. 그쵸? 일단은 몸판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좁죠? 소매를 기준으로 그리다 보니까 몸판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럼 이제 흰색 화살표로 수정을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여기 밑단을 요만큼, 몸판 먼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잡은 다음에 이쪽을 당겨서 몸판을 더 키워주고 몸판을 키웠더니 소매가 뭔가 또 방향이 이상해졌어. 그럼 소매도 마찬가지로 몸판을 따라서 조금 더 좁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쯤에서 한번 괜찮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돼요. 아까보다는 나쁘지 않아. 비율도. 근데 소매가 약간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이때는 팔꿈치를 잡으면 돼요. 팔꿈치를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약간 더 소매통이 여유 있어 보이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졌죠? 그 다음에 커프스도 지금 약간 좁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만 더 당겨줄게요. 그리고 어깨도 얘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만약에 좀 더 둥근 느낌을 내고 싶어요 하면은 핸들을 당겨주면 돼요. 핸들을 당기면 당길수록 곡이 심해진다 했었죠? 확실히 이쪽 어깨랑 왼쪽 어깨가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반사를 해봐 주세요. 실루엣을 많이 건드렸다 하면은 무조건 다시 반사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저 소매통 조금만 더 늘려줄게요. 어쨌든 도식화는 입었을 때 이 핏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게 그려주는 게 좋은 도식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입었을 때 핏이 비슷하게 나오게 도식화 실루엣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뒷목도 지금 너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조금만 내려줄게요. 여러분, 이 실루엣을 수정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 여러 번 실루엣 그려보고, 진짜 여러 실루엣에 따라서 내가 도식화를 수정하는 연습을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저처럼 내가 어떤 거를 틀렸는지, 이 실루엣이 지금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밑단도 조금만 더 굴려줄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확실히 실루엣이 훨씬 좋아졌죠? 그러면 다시 사진을 가져와 주세요. 암홀을 그리겠습니다. 암홀은 지금 많이 드롭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 드롭되어 있는 어깨선 그릴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주름을 먼저 그려달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슉 올라가는 선 그리면 되겠죠? 이 왼쪽을 향해서 선이 이렇게 꺾여도 되고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꺾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리는 핏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핏을 잘 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아몰선을 먼저 그려줄게요. 아몰은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드롭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선을 그리면 되겠죠? 이 선은 안에 있는 선이니까 여러분들이 0.5포인트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선이 이제 좀 다듬어 줘야겠죠. 이쯤, 요쯤에서 잘라도 되고 해볼게요. 가위로 이쯤을 잘라서 이 위에 있는 선을 속성의 삼각형 형태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선이 돼요. 얘 끊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프로파일 써버리면 얘가 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요 선이 더 두꺼울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도시가 어색해 보이니까 이럴 때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한번 선을 끊어서 이 위에 있는 애만 삼각형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셔츠를 그릴 때는 이 셔츠가 스티치가 많은 셔츠인지 스티치가 별로 없는 미니멀하게 디자인한 셔츠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암홀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보면 지금 암홀에 약간 넓은 간격으로 스티치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 정도면은 한 4분의 1인치 스티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요 스티치를 그려야 되고, 지금 어깨선도 보면은 스티치. 카라랑 뭐 주머니, 플라켓, 밑단, 커프스 스티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거 하나씩 저랑 같이 찾아가면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한 요 정도 간격. 이렇게 두면 끝 스티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끝 스티치랑 다른 간격 스티치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0.25포인트 해주고 획, 점선 사용. 점선 1.5, 간격 1포인트를 해주세요. 요런데 조금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에 주름 표현 넣을게요. 우리 첫 시간에 티셔츠 할 때 Z자 모양의 주름을 했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박시한 스타일, 좀 흐드러지는 느낌의 옷을 그릴 때는 Z자보다는 그냥 길게 늘어지는 선을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몸판에 있었던 주름 알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건 이제 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맘대로 원하는 주름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선을 조금만 두껍게 해주시고요. 획, 속성에 양 끝이 뾰족한 프로파일, 불투명도 10%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커프스로 가겠습니다. 커프스는 일단 꺾이는 지점에서 나란히 가는 선을 또 표현을 해주고 디테일을 더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린 커프스의 길이가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리는 사진보다 제가 그린 커프스의 길이가 약간 좀 더 길어 보이죠? 이럴 때는 여기 끝에 소매부리 흰색 점으로 잡고 흰색 화살표로 잡고 커프스의 기장을 조금만 수정을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커프스의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프스 보니까 일단 얘는 앞판 요거를 봅시다. 여기 잘 보면은 제가 마우스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 여기는 봉제선이죠. 그 다음에 끝 스티치가 와 있고, 완전 넓은 간격으로 스티치가 한 줄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에보다 절반 정도 간격으로 스티치가 또 한 줄 쳐져 있죠. 얘는 끝 스티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맨 위에 있는 스티치는 여러분 꼭 필요한 스티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셔츠를 만들 때. 학교에서 셔츠 만들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커프스 한 겹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두 겹으로 만들죠. 접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양쪽 판을 봉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소매 패턴을 커프스에 물려서 봉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티치는 고정의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스티치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물론 뭐 업계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티치까지 드러나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요 스티치는 장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가 지금 스티치가 되게 많은 셔츠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얘는 0.25 점선 사용 1.51 요건 다 외웠죠, 여러분? 끝 스티치니까 조금만 가깝게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4분의 1인치 정도 그리고 4분의 1보다 절반 크기인 8분의 1 정도를 소매 부리 쪽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도식화에서도 다 다른 거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옆에다 몇 센치인지, 몇 인치인지 다 기재해 주는데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긴 하지만 정말 내가 작업 지시서나 샘플 지시서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도식화에서도 실수가 없이 도식화만 봐도 어떤 정도의 간격인지가 다 표현되게 그렇게 그림을 보통 그리는 편이에요. 아, 뭐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이제 일을 했었을 때 제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경험인데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도식화를 그렸어요. 여기는 끝 스티치,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인치 스티치, 여기는 8분의 1인치 스티치. 옆에 간격을 기재를 했었겠죠. 근데 도식화는 이렇게 그린 거지. 그래서 이거 실제로 패턴 선생님이 물어봐요. 샘플 선생님도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 옆에는 4분의 1이라고 썼는데 그림은 8분의 1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 실제로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안 읽어보세요. 글을. 그림만 대충 보고 봉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도식화를 그릴 때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스티치 간격이 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 턱 몇 개라고 했었죠? 턱 두 개라고 했었죠? 우리 턱이 하나만 들어갈 때는 뒷판에만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턱이 두 개 이상 들어간다 하면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턱들은 앞판에다 표현을 해주세요. 실제로 옷을 착용을 했을 때 앞판에서 약간 턱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식화에서도 소매 턱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뒷판에 여밈을 앞판에다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턱은 나머지는 앞판에다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소매 플라켓이랑 커프스 여민 같은 경우는 앞판이 아닌 뒷판에다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턱 슬랙스 할 때 그렸었죠.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턱 할 때 프로파일 썼었었고 턱 위치를 너무 이쪽으로 빼시면 안 돼요. 가장자리 가깝게 배치를 해주시고 턱 옆에 뭐 와야 된다 했었죠? 음영 표현, 그림자 넣어줬었죠? 그림자도 물방울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실로 변경을 하고 불투명도 10% 얘를 옆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작업실에서 쓸 때는 화살표로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0.5포인트 획 화살표 원하는 모양 선택해서 0.5 너무 두꺼워서 0.25로 해줄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소매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밑단을 먼저 할게요. 밑단은 일단 기장 차이가 있죠. 앞판이 뒷판에 비해서 곡이 약간 덜한 편이에요. 사이드 쪽엔 살짝 곡이 있긴 하지만 이 앞 중심 쪽은 거의 일자에 가깝죠. 요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이 옆선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는 쉬프트를 눌러서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을 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밑단 처리 기법을 알아야 돼요. 밑단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 사진을 보면 밑단에 한 줄 스티치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뭔가 접어서 박은 느낌이에요. 우리 요거 말아박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말아박기 배웠었죠? 말아박기고 실무에서는 미스막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건 한번 적어볼게요. 말아박기. 실무에서는 미스맞기라고 표현을 하고 저거밖에 한 거니까 당연히 스티치 넣어야겠죠? 이 위에는 우리 여러분 요런 선 새로 그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 했었죠? 복사해서 사용하라 했었어요. 요거 하나 더 복사해서 0.25 점선 사용해 주시고요. 요런데 앞 중심 조금만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해요. 근데 여기를 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도시카 잘 그리는 사람들은 안싸양을 무조건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안쪽에서 어떻게 시접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얘도 0.25 점선을 사용을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바로 가위 단축키 C를 눌러서 잘라준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조금 다듬어주면 되고 여기까지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절반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 더 복사해서 접어박기한 시접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저는 꼭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식화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본인이 시접 처리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밑단을 무조건 접어박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버록을 친 다음에 눌러받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의도한 거다 하면은 우리 요 스티치 대신에 제가 준 브러쉬 파일이 있었죠. 거기서 오버록을 찾아서 대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도 아, 저는 여기다 오버록으로 시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밑단은 끝났고 위로 올라올게요. 대망의 이제 카라를 해야 되는데 카라 하다가 친구들이 은근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어렵게 느껴진대요. 근데 이 순서만 좀 잘 외워두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요 위로 올라올게요. 우리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안목점이에요. 일단은 카라의 안목점이 만나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물론 이 눕기 컷에서도 알 수 있긴 하지만 사람이 입었을 때도 봐야 돼요.
입었을 때 안목점이 만나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분은 지금 풀어서 입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목점이 만나고 있는 디자인이죠. 요름은 조금 쉬워요. 그리고 카라에도 지금 아모레 쳤었던 넓은 강력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카라 스탠드가 들어가 있죠. 뒷목에는 끝 스티치와 아래쪽에는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앞목에도 스티치와 단추가 있고 이런 걸 하나씩 한번 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카라 그릴 때는 여기서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평면적인 도시컬을 그리면 안 돼요. 카라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카라도 우리가 두 겹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목이 감길 때 두께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께감을 도시커에서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갈고리를 그리면 돼요. 얘는 0.5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목점이 만나고 있는 디자인이다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중심선을 향해서. 근데 내가 그리는 옷이 안목점이 벌어져 있는 디자인이다 하면 파란 선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내려온 다음에 일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안목점이 벌어져 있는 것만큼 여기서 이렇게 또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오늘 그리는 애는 안목점이 만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파란 선까지 바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카라를 그리기 전에 잠깐 또 사진을 치워서 안목점의 위치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도시카만 봤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만 봤을 때는 안목점이 굉장히 아래로 파여 있는 약간 쇄골이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까지 그 정도의 실루엣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항상 이 누키컷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입었을 때도 봐야 돼요. 안목점이 많이 내려와 있는지. 생각보다 내려와 있지 않죠. 아까 봤던 루키 사진보다. 이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사진도 많이 봐주면 좋아요. 여자분이 입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도 안목점이 물론 남자가 입었을 때보다 내려오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내려와 있는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스탠드가 좀 많이 두껍게 느껴지죠. 그래서 꼭 항상 착장 사진도 봐야 된다는 거. 요거보다는 제 생각엔 한 요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느낌이 되게. 이해됐을까요? 나머지 카라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디귿자로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곡을 주고 이렇게 디귿자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린 카라의 각도나 형태 이런 게 또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카라가 얼마큼 이쯤이 벌어져 있는지, 얼마큼 얘가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너무 바깥쪽으로 뺐거든요. 다시 약간 안쪽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얘가 안쪽으로 들이면서 이 부분이 카라 산 있는 부분이 좀 너무 넓어 보이죠? 그럼 또 흰색 화살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실루엣이 바뀌는 게 조금 너무 걱정되는 분들은 또 반사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됐으면은 얘를 이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카라 갈고리 부분, 여기는 가위로 한번 자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쓰면 됩니다. 프로파일 썼을 때 이렇게 형태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폭 프로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옆쪽에 이렇게 나비네타이 모양 가로 뒤집기를 눌러서 모양을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퉁이 이 부분도 흰색 화살표로 모퉁이를 눌러서 동그라미를 당겨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도 해주거든요. 여기도 너무 뾰족하니까 정말 살짝만, 정말 딱 클릭하는 정도로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딱 요 정도. 얘가 왜냐면 얘랑 얘는 다른 디자인이에요. 얘도 당연히 다른 디자인이고. 만약에 내가 라운드 카라 할 거다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과하지 않게 정말 딱 요 정도로만 수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치 넣어줘야겠죠? 카라에 마찬가지로 넓은 간격으로 스티치 들어가 있어요. 복사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 손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위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버리고 스티치는 0.25포인트 해주시고 이제 스탠드를 그려야겠죠. 우리 뒷목에 스탠드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뒷목에는 스탠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었어요. 우리 스탠드도 두 겹으로 만드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 위쪽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위에는 카라를 스탠드에 껴가지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끝스티치가 오고, 아래쪽은 몸판을 스티치에 껴가지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또 끝스티치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더 목을 튼튼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역할도 해요. 여기도 한 줄 스티치를 또 쳐주는 거고, 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쪽은 한 줄로 해도 되고 두 줄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두 줄 스티치를 앞목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뒷목만 하고 앞목은 그냥 한 줄만 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한 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그리면서 스탠드 빼먹는 친구들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지켜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렸으니까 아래쪽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뒷목 스탠드를 표현해 주세요. 흰색 화살표로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끝스티치 넣어주고 하나 더 복사해서 아래쪽은 두 줄 스티치였죠? 두 줄 스티치를 표현을 해주세요. 위에 쪽도 하나 더 복사해서 끝스티치를 표현을 해주세요. 앞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지점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스탠드 표현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래쪽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 넣고 하나 더 복사해서 끝 스티치 넣어주고 위에 쪽에도 너무 작긴 하지만 여기도 스티치 넣어주긴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내가 그린 뒷목 스탠드랑 앞목 스탠드 비율이 괜찮은지 확인을 또 해주시고 뒷목에 비해서 앞목 스탠드가 약간 더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목 너무 뒷목처럼 두껍게 그리지는 말고 얘보다는 살짝 더 작게, 살짝 더 길이가 좁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을 볼게요. 우리 셔츠를 보면 항상 어깨선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깨선이 원래는 이제 이쪽이겠죠?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만큼이나 어깨선을 앞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요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깨선 기준으로 또 끝스티치를 치고 있죠. 우리 셔츠는 정말 웬만하면 어깨선을 다 앞으로 넘기고 이 어깨선을 얼마큼 넘기는지, 방향을 어떤 식으로 넘기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또 정말 정말 다양해지거든요. 이거를 활용한 디자인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참고로 어깨선을 약간 많이 넘긴 편이에요. 이 정도까지 아닌 셔츠들도 많이 있어요. 요거 하나 복사해서 요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이제 복사해서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그다음에 가위로 여기 한번 잘라주고 버리고 여기도 한번 잘라서 버려주세요. 또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끝 스티치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쯤에서 여러분 용어 한 번만 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카라는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실무에서 보통 L이라는 말 많이 쓰고 깃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카라 스탠드, 요거 뭐 밴드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려야 되는 여기 가운데 여민 부분 이 부분은 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단작, 단작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덧단이라고 종종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라켓을 볼 때는 플라켓을 겉으로 접어서 만들었는지 안으로 접어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또 있겠죠. 얘는 보니까 겉으로 접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더 디테일한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겉으로 접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민 끝이 이쪽이죠. 왼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판이고 이쪽이랑 이쪽에 스티치가 서져 있죠. 지금 카라에 친 스티치랑 같은 간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쯤에서 쉬프트 눌러서 앞판까지 선 하나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복사해서 넓은 간격으로 스티치 넣어주면 되겠죠. 반사하기 전에 여기 카라에 있는 단추 먼저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셔츠에는 어떤 단추 구멍 써야 되나요, 여러분? 나나인치였죠. 오랜만에 우리 단추도 한번 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는 원형 도구로 동그라미를 그렸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태를 표현을 해줬었죠. 팔자 모양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표현해주고
안쪽에 뚫려 있는 구멍을 또 표현을 해줘야겠죠? 구멍 4개를 그려주고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얘는 선 두께를 조금만 더 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엮여 있는 거를 또 표현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X자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제가 11자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획에서 단면, 둥근 단면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효과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나인치 넣어줘야겠죠? 나나인치는 알파벳 I를 뒤집은 형태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알파벳 I자가 꼭 굳이 다 양쪽으로 보여도 되고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보통 이렇게 T를 그려서 그냥 끝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로 그다음에 반사하기 전에 몸판에 들어가는 주름도 한번 표현해 줄게요. 우리 이렇게 보통 선을 그려서 음영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면으로 음영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면으로 뭔가 형태를 그리고 불투명도를 10%를 넣어줘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 선택해서 알파벳 O 누르고 클릭, 옵션이나 Alt 누르고 클릭, 축, 세로, 복사.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임을 또 표현을 해줘야겠죠. 우리 이 단추의 간격과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일단은 스탠드에는, 여기 잘 보이지가 않네요. 나나인치의 방향이 가로예요. 이거 방향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스탠드는 가로로 길쭉한 애잖아요. 그래서 그 결을 따라서 가로로 뚫리는 거고 단작은 세로로 길쭉한 애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세로로 길어지는 거다. 세로로 뚫리는 거다. 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셔츠에는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정도의 단추를 달아주는 편입니다. 얘 볼까요? 얘는 지금 크롭 기장이어서 그런지 앞에 스탠드 포함하여 총 6개의 단추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 첫 단추, 스탠드에서의 단추와 단작에서 첫 단추 사이의 간격은 좁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만 풀었을 때 너무 많이 파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널찍널찍하게 배치를 하고 원래 일반적인 셔츠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단추와 밑단까지의 단추 간격이 가장 멀거든요. 근데 얘는 크롭이어서 그런지 이쪽의 기장을 조금 더 짧게 간격을 잡아주었어요. 스탠드에는 가로 방향으로, 단작에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추는 그냥 임의로 막 이렇게 복사를 해요, 여러분. 간격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뭐 물론 이렇게 핑크색 안내선이 우리를 도와주긴 하거든요. 근데 얘 굳이 신경 쓰지 말고 막 배치를 해요. 1, 2, 3, 4, 5, 6, 총 6개죠. 첫 단추 위치랑 단작에서 마지막 단추 위치만 좀 잘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추들 다 선택해 주세요. 스탠드 빼고 단작에서의 5개의 단추를 잡은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정렬에 여기 가운데 정렬 있죠? 요거 한 번 눌러서 일단 가운데 다시 한 번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땡땡땡 기타 옵션을 눌러서 가로 가운데 정렬 아래에 있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꼬치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세로 가운데 분포. 얘를 눌러주면은 단추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그려서 앞판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일단 주머니 입구는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한 줄 스티치 들어갔고 사이드는 어제 했던 데님처럼 이렇게 끝 스티치로 집 모양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입구는 디귿자 스티치를 넣어놨고 여기다가 비슷한 비율로 주머니를 그린 다음에 옮겨주는 걸로 할게요. 주머니 사각형 도구로 네모 하나 그려주고 고정점 추가 도구로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주셔야겠죠. 흰색 화살표로 가운데 지점 내려주고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 있었죠? 커맨드 C, 커맨드 F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쉬프트랑 옵션, 쉬프트랑 Alt 누르고 가운데로 축소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스티치로 변경을 해주고 가위로 여기 입구는 잘라줘야 되죠.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스티치 끝까지 잘 맞춰주고 주머니 입구에 디귿자 스티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스티치 그려 나가면 돼요. 우측도 보고 비슷한 간격으로 스티치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요거 다 선택해서 가져와서 배치만 해주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추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사이즈 지금 딱 좋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영도 조금만 위치 다르게 수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뒷판 음영 넣어줍시다. 앞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삼각형 했었죠?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주고 불투명도 20% 넣어주시고 흰색 화살표로 앞목점, 옆목점 옮겨주고 펜툴이랑 같이 있는 고정점 도구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모퉁이 부분은 모퉁이 누르고 흰색 화살표로 동그라미 드래그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그럼 밑단으로 갑시다. 여기에 이제 음영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는 앞판 밑단, 뒷판 밑단을 다 선택해서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아웃라인이 다 이렇게 따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가위로 자르면 돼요. 가위로 여기 모퉁이 자르고 얘를 버리고 얘도 모퉁이 자르고 가위로 버리고 그다음에 칠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다 분리되어 있는 4개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칠 넣기 전에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칠로 변경을 해서 불투명도를 20%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배치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앞판이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앞판에 만약에 카라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판 스탠드 그리는 거를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줄게요. 만약에 우리 앞판에 스탠드가 벌어져 있어. 그러면은 요 선을 일단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얘를 기역자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탠드는 지워주면 돼요. 지워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탠드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약간 이렇게 곡선 같은 것도 조금 조절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얘를 동그라미를 당기면 돼요. 이렇게. 스티치도 마찬가지. 이쪽을 일로 빼고 가로로 꺾은 다음에 동그라미를 당겨서 동그랗게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탠드에서 이렇게 뒤에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카라에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우리 원형 당기는 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스탠드의 끝에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이제 카라 안목점을 만나고 있어서 굳이 요거를 표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뒷판으로 넘어갈게요. 절반을 완벽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거 지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카라랑 카라 스탠드 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아까 어깨선 앞으로 넘긴 거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뒷판에 있던 음영 표현들 지워주고 소매통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밑단은 아래 스티치만 남기고 지워주세요. 하는 김에 밑단 먼저 해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스티치 쭉 당겨서 이쪽에만 놔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뒷판 밑단은. 그 다음에 카라. 카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그랗게 그려주고 실선 넣어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스티치죠. 앞판에 카라에 이렇게 스티치 넣었는데 뒷판에 스티치 빠뜨리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거 꼭 넣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뾰족한 거 싫어요 하면은 요런 데 동그랗게 또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뒷판에 있는 요크를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요크가 생각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죠. 우리 슬림한 핏일수록 요크가 보통 위로 많이 올라가고 좀 박시한 스타일이다 하면은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크에도 스티치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요크에도 넓은 간격으로 지금 스티치를 넣어놨죠. 일단은 한 이쯤에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일직선으로 넣는 것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곡선으로 넣어주면 예뻐요. 이 정도? 그다음에 넓은 간격으로 스티치 하나 넣어주시고 지금 사진이랑 비율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네,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뒷판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디테일을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사실 턱이 없어서 제가 그릴 게 없긴 하지만 제가 첨부하는 도시카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턱들, 가운데 맞주름, 가운데 턱 이런 거를 다 예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 플라켓. 되게 복잡하죠? 근데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우리 실제로 옷 만들어 봤던 거 생각해 보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 보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지금 왼쪽 팔을 그리고 있으니까 반사를 한번 해주고 일단 턱 두 개였어요. 근데 이 턱이 여러분 항상 소매 플라켓을 향해서 접혀 있어요.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음영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돼요. 옮겨주고 음영의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화살표의 방향도 이쪽을 향해서 접히게 조금 틀어주고 그리고 견보루를 그려줍시다. 소매 플라켓 같은 경우는 견보루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견보루도 일본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또 발음이 마찬가지로 한글로 옮기면서 와전된 경향이 살짝 있어요. 겐보루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일단은 여기서부터 트임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주면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막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진짜 대충 집 모양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형태가 멀리서 봤을 때 너무 크지 않은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근데 견보루가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거를 엄청 요만하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얘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제가 너무 크게 그렸으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돼야겠죠? 그리고 형태를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러면 얼추 완성이 됐죠? 이 커프스 끝에를 봐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 더 둥글릴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얘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뭘 할지 어느 정도 예측하는 친구들은 도시카를 이제 잘한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자로 꺾은 다음에 동그라미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요런 디테일을 좀 살려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커프스에 있는 스티치를 봅시다.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따라서 돌아가야겠죠? 여기 위에 쪽 넓은 간격 스티치는 끝까지 친 다음에 여기는 기역자로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위로 이쯤을 잘라주고 가운데를 비워주는 거예요. 얘를 지워주고 펜툴로 여기까지만 올라가기만 해주면 돼요. 동그라미 당겨서 여기도 살짝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퍼프스에는 나나이치가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추 하나 더 복사해 온 다음에 가운데다가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디자인에는 지금 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우리 셔츠에는 여분 단추 하나 더 있는 경우 있거든요. 얘를 당겨서 잠글 수 있게. 이럴 때는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나나인치 빼줘야 돼요. 여기에만 지금 여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나인치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단추만 와줘야 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견보루 마저 그려줍시다. 견보루 스티치는 이쪽을 따라서 쭉 스티치가 올라가다가 집 모양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집 모양을 따라서 가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꺾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견보루에도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가져온 다음에 우리 견보루는 길쭉한 방향이니까 당연히 나나인치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지금 그리는 옷이 보면은 견보루 단추가 커프스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이럴 땐 얘 줄여야겠죠. 일러스트레이터, 환경 설정, 일반 가서 성과효과 크기 조절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여주면 되겠죠. 살짝만 줄여주세요. 다시 일러스트레이터, 환경 설정, 일반 성과효과 크기 조절 체크 해제해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 여러분 옆선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 사진 잘 보면은
소매에 이렇게 두 줄 스티치 있는 거 보이나요? 우리 지난번에 데님 할 때 뭐 했었죠? 데님 할 때 배웠던 시접 처리 기법이 있었는데 니혼발이라는 게 있었죠. 위에는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가고 안쪽 면에는 두 줄 체인 스티치가 들어가는 시접 처리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온 바리를 셔츠에도 써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셔츠의 소매랑 옆선에 두 줄 스티치가 보여요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니온 바리예요. 알겠죠? 우리 한 줄 스티치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쌈솔이거든요. 요거 차이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두 줄이면은 니온 바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일단은 요 선을 복사를 한 다음에 0.5포인트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가위로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세요. 얘는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 복사해서 스티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안쪽에다 그린 것 같아서 조금만 옮겨줄게요. 하나 복사해서 크 스티치, 하나 더 복사해서 두 줄 스티치를 표현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옆선에 있는 니온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약간 여기서부터 살짝 앞판 쪽으로 이렇게 왁기선을 그리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도 돼요. 저는 일단은 왁기선 따로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선 또 선택해서 복사를 해줘야겠죠? 됐으면은 요 사진 지워주고 반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 선택을 해서 알파벳 O 누르고 중심선 클릭, 옵션인 Alt 누르고 클릭, 복사해주고 그다음에 뒷판 주름 표현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던 U자 모양 주름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셔츠 도식화가 완성입니다, 여러분. 앞판이랑 뒷판. 뭔가 많고 좀 어렵죠. 셔츠가 어렵다는 거를 저도 정말 많이 인정을 하거든요. 할 게 너무 많고 저도 그리면서 실수할 때도 아직까지도 종종 있어요. 디테일 그리고 뭐 실루엣, 비율 이런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처음에는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도 다 상관없어요. 그냥 천천히 하는 김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서 그리는 게 중요하고 셔츠 잘 그린다 하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블레이저들, 뭐 트렌치 코트, 그 외에 뭐 다른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셔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